1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다양한 여러가지 초자연 능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능력자들은 다양한 초자연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심령감정, 그 다음에 영청, 자동기술, 그 다음에 자동화술, 고음, 물품부양 이런 것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령감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영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의 내력이나 그 물건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그 물건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즉시 머리에 떠올라서 알아내는 현상을 심령감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응용해서 실제로 과학 연구에 업적을 남긴 과학자도 있는데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지질학자이던 윌리엄 덴톤 교수는 그의 동생인 안나 덴톤 크리치 부인의 심령감정 능력을 이용하여 돌과 화석의 내력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여 지질학의 연구에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청에 관해서 들어봅시다. 영청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클레어 오디언스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죠. 어떤 영어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소크라테스나 혹은 잔다크가 수호신 또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이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그 잔다크가 어떻게 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를 구하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저도 몹시 궁금했었는데요. 데이빗 뱅슨 씨가 쓴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라는 책을 읽고서 비로소 그 의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과 달리 잔다크는 전생에 인간으로서 살았던 적이 전혀 없었던 영계에 거주했던 천사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 그 프랑스에 그 천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계의 천사였던 만큼 당연히 영계의 목소리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것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277쪽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도 보통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고 생각되지며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듣는다고 생각되집니다. 영적으로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을 통하여 신의 목소리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텔레파시의 특징이죠. 즉 텔레파시로 전해오는 내용을 마음으로 듣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주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통신수단은 바로 이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텔레파시는 영적 또는 4차원적인 파동이므로 혹은 5차원적인 그런 파동이므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가령 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우주인들에게 지구인이 텔레파시로 통신을 한다고 할 경우 지구상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혹은 저쪽에 500광년 저쪽에서도 순간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 구조 자체가 텔레파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언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영언, 언은 이제 말씀은 자죠. 영능력자에게 이미 죽었던 사람의 육체가 들어와서 죽은 자의 말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화, 사랑과 영혼 같은 심령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점쟁이는 이미 죽어서 영계에 가 있는 조상령 등의 그 영이 일시적으로 비인이 되어서 말하는 영매이고, 때로는 영매 자신이 완전히 무의식 상태가 돼서 죽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귀신 점쟁이 중에서 귀신 점쟁이가 있죠. 그 귀신 점쟁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비잉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영매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본다면은, 비잉은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 현상을 말하지요. 비잉의 현상은 주로 유체 혹은 영혼의 그 영파, 즉 마음의 파장이
비슷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응의 현상은. 그러므로 나쁜 영이 비응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선하고 고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매라는 것은 인간과 이미 죽어서 인간의 육체를 떠난 그 영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 등이 가장 전형적인 영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수 영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그 서양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그런 서양의 그 중세기 때 이들을 마녀라고 하여서 붙잡아가지고 화형에 처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도 이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결국 화형을 당해서 죽었죠. 다음에는 자동 기술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기술이란 이게 쓴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automatic writing입니다. 자동 기술이란 영매가 자기의 직업, 취미, 특기 등을 지도해주는 지도령의 지시에 의하여 영매의 그 의사와는 관계없이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어떤 글을 쓰는 현상을 말합니다. 글씨 대신 그림으로 그릴 때는 자동 화술이라고 하죠. 이럴 때 화는 이제 그린다는 그 화자죠. 그릴 화자. 자동 기술의 예로서 우리나라 안동민님이 있는데요. 그는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자동 기술로 써가지고 세상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책 서문 23쪽부터 24쪽까지에 하늘이 내리신 말씀이라는 그 제목으로 안동민 님이 그 자동 기술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기적과 예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23쪽에 그 내용인데, 그걸 잠깐 읽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이여 들으라. 너희는 지난 5천년 동안 오직 시달림만 받는 가운데 인욕의 세월을 보냈으니 너희는 말세에 먼저 나의 축복을 받으리라. 너희 나라는 천년 전에 기묘신이 타 민족의 힘을 빌어가지고 제 민족의 피를 흘려서 통일을 이루었으니 이는 나의 사랑의 원리를 어긴 일이었느니라. 그 업보로 너희는 천년 후에 타 민족의 힘에 의하여 다시 갈리어졌으니 이는 곧 너희 나라가 선악의 대결장이 됨을 말함이니라. 남북으로 갈려졌죠, 우리나라가. 그것이 이제 타 민족의 힘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6.25 사변으로 너희 나라는 그 속죄를 치루었느니라. 세계가 멸망할 것을 너희 민족이 입는 그 화로 대신하였으니 너희는 세계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은 것이니라. 이렇게 내용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와 똑같은 내용이 다른 책에도 있습니다. 방금 그 책은 1975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다른 책은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저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지구 전체에서 가장 먼저 세상 천국으로 그렇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지구 전체가 앞으로 천국으로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6.25 사변은 지금 16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요. 일종의 국제전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축소된 3차 세계대전이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축소된 3차 대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3차 대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똑같은 책이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내용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이 방금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의 그 찰스 디킨스 유명한 소설가죠.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롤 쓴 영국의 찰스 디킨스는 생전에 스타가 그냥 죽어서 다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 사후에 타인의 손을 빌려서 자동 기술로 작품을 완성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작품의 그 제목이 에드윈 도르도의 신비라는 그 책이 자동 기술로 쓰여진 책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액토플라스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액토플라즘이라는 것은 영매의 콧구멍, 눈, 발목 같은 피부가 약한 데서 나오는 하얗고 물렁물렁한 물질로서 그 정체는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완전히 해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란 겁니다. 1916년도 독일의 의사 슈렌코 노친 박사는 액토플라즘을 분석해 보았던 바 다량의 백혈구와 상피, 그러니까 피부의 가장 밖에 있는 살갗이죠. 상피 조직을 포함한 타액, 그렇게 침이죠. 타액 성분과 비슷한 것으로서 이것을 태우면 손톱을 태웠을 때와 비슷한 냄새가 나고 타고 남은 재 속에서 염화리듬과 인산칼슘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궁택호응, 일본 사람이죠. 궁택호응 씨가 쓴 심령과학 120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궁택호응 씨가 쓴 심령과학인데요. 이 책 120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액토플라즘. 이 액토플라즘은 영매의 입을 그물로 씌워도 그 그물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4차원적인 초물질로 간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음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고는 이제 도둑인다는 얘기죠. 도둑인다는 얘기인데, 고음. 이는 특이한 심령 현상으로서 아무런 물리적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하는 발자국 소리, 벽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 또는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등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현상을 고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험에 의하여 이와 같은 소리는 영매의 몸에서 나오는 아까 말한 그 액토플라즘의 작용임이 밝혀졌으며, 때로는 영매가 없는 경우에도 죽은 자의 영혼이 그런 소리를 내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1948년도 3월 31일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인 하이즈뷰의 어느 집 지하실에서 죽은 자의 영혼과의 통신이 고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학회는, 미국 심령학회를 말합니다. 그 각국에는 심령학회가 있죠. 그래서 심령학회는 이날을 심령과학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물체를 움직이거나 두드려서 살아있는 사람과 통신을 하고자 애쓰는 장면은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매우 실감나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즈뷰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 부양과 물품 이동 현상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어떤 물건이 물리적 조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떠오르는 현상, 이것은 일반 물리학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령 현상을 부인하는 구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 이건 역시 영매의 입에서 나오는 액토플라즘에 의한 작용임이 밝혀졌으며, 또 일반 물리학 법칙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현재 심령학에서는 이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최초로 1915년도에 크로포드 박사에 의하여 행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한 그 심령과학 60쪽에, 아니 123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영혼과 같은 그런 심령 영화에서는 흔히 연계에 가지 못하고 지상에 떠도는 영, 그런 영을 지방령이라고 하죠. 그 지방령이 물건을 옮기거나 던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물품 이동 현상으로 볼 수가 있으며 실제로 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가운데 잔다르크를 소년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만 소년이 아니고 소녀지요. 여성이죠, 잔다르크는. 그 다음에 그 기적과 예언이라는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책은 1975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이것이 발간됐습니다. 한민족의 비밀 사명.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 미국의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라는 그런 그 장기자랑 그 이제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 마술사들이, 특히 그 중동의 그 마술사들, 또 베트남 마술사, 이런 마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술을 하는데,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타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또 나타난 그 사람이 직접 자기와 악수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 순수한 그 마술의 기술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이 앞에서 설명한 그런 그 내용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잘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